네, 오늘의 증시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8월 소매 판매가 예상과 달리 깜짝 증가세를 보였지만 증시에 큰 힘이 되지는 못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 장 초반에 파란불을 켰지만 장중 플러스권으로 돌려 세우면서 상승폭을 키워 나갔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 모두 물량을 담아가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한 달 내내 팔자세를 이어나가는 모습 특징적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항공주와 우주항공주 강한 흐름 나타냈고요. 반도체와 게임 관련주들의 흐름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0.33% 강보합으로 3,140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0.64% 강세 보이면서 1,046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명희입니다. 자, 오늘 추석을 앞둔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아마 벌써부터 귀향길에 오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안전한 귀향길도 저희 홍당무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양시장 모두 플러스권에서 좀 기분 좋게 장 마쳤습니다. 한 주간의 지수를 좀 주간 지수로 살펴보면요. 코스피가 0.5% 가까이 올랐고 코스닥은 0.8% 가까운 강세를 보이면서 좀 지난 하락을 조금은 회복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빨간불을 켜주긴 했지만 특정 종목, 섹터들에게만 좀 수급이 쏠리면서 내 계좌는 좀 시장과 달리 파란불을 켜신 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늘 함께할 장자방 전문가는요. 이 하나의 차트만 보면서 이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꾸준하고 안전하게 또 수익을 챙겼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하락폭이 깊었던 어제는 하루 만에 여러분들 14%, 140% 아닙니다. 무려 1,400%를 하루 만에 또 수익을 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루 만에 말도 안 되는 1,400% 수익 내는 비법들을 오늘 또 방송을 통해서 모두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방송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에 수익 두둑하게 챙겨가 보시기 바랄게요. 또 방송뿐만 아니라 저희가 노란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장 상황들 장자봉 전문가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올려주고 계십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장자봉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거든요.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0099번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으로도 입장 가능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입니다. 그냥 검색창 아니고요.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이라고 검색하시고 마찬가지로 화면에 보이는 프로필 확인하시고 참여 코드 0099번 누르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노란톡방은 생방송 50분 안에만 들어오셔야지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하루 만에 1,400%의 시세 여러분들도 함께 만들어가 보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 하루 만에 1,400% 시세되는 비법들은 저희가 조금은 아껴두기로 하고요. 이 장자방 전문가님께서는 지수를 선행하는 선물을 보면은 앞으로 현물 시장에서 주도할 섹터들, 종목들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도 현물 시장의 종목들, 섹터들 가져오셨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저가 매수에서 정말 매력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저한테 또 귀뜸을 주신 만큼 여러분들 오늘도 더욱 집중해서 이러한 섹터들, 종목들 모두 다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어떤 종목들 매력 있게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어서 장자방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귀하게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이 많이 빠졌다가 조금 올라서기 시작해서 조금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종목들을 버리고 갈 것이냐 아니면 보유하고 갈 것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보유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떨어지는 종목을 보유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올라갈 종목을 보유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지금 최근에 한 3주 동안은 너무 주식 얘기하다가 ETF 섹터 얘기하다가 시간을 많이 써서 오늘은 좀 짧고 굵게 핵심만 전달하고 오늘은 제가 선물 옵션에 관한 이야기들을 2부 강의에서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시간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에 관한 얘기를 좀 드려보죠. 먼저 대형주 시장이 움직이는 것은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하는 상품으로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코덱스 레버리지가 함께 상승을 하게 되고 코스피 지수가 빠지게 되면 선물이 빠지면 지수가 빠져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상승을 했던 놈이 급락을 했고
반등을 시도했다가 꺾여 있는 모양새예요. 자, 보통 이런 차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세요. 저점과 저점을 이어가게 되면 시장은 아직은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얘를 좀 살짝 한번 살펴볼게요. 조금 더 그림을 이렇게 한번 내려볼까요? 그림을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면 지금 수렴이라는 게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렴 구간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수렴 구간이라는 것은 힘의 기울기가 계속 응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위 말하는 에너지 응축이라고 많이들 표현하는데 이 응축이 된 뒤에 이 수렴대가 상단으로 돌파해 버리면 상승으로 시세를 제법 크게 분출하는 경우가 많고요. 수렴대가 이탈해 버린다면은 시장은 좀 더 하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수렴대가 거의 끝자락이에요. 그래서 아마 명절 끝나고 나서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목요일하고 금요일밖에 워킹데이가 없죠. 그래서 다음 주 목금이거나 아니면 그 다음 주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거래일 수로는 한 5거래일에서 10거래일 사이에 시장이 위로 방향 틀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와 떨어지는 구조가 아마 결정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국내 시장만 놓고 바라본다면 사실은 올라가는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명절 이후의 시장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러나 이게 추세로 굉장히 길게 가는 대세 상승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글쎄요예요. 그래서 저는 올라가더라도 자, 상승 추세라는 게 있고 상승형 변동성이라는 게 있어요. 상승 추세라는 건 이런 거죠. 얘가 저점과 고점을 끊임없이 높여가요. 그래서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는 걸 상승 추세라고 하거든요. 상승형 변동성은 뭘 말하는 거냐면 지수가 오르긴 하는데 이만큼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고 또 한번 뺐다가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고 이런 형식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어떤 형식이 움직여지냐면 견디기가 정말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일정 저항에서는 내가 일부를 팔아먹고 내려오면 좀 더 사고 올라가면 팔아먹고 내려오면 더 사고 이걸 좀 기술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트레이딩을 계속 병행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다 인베스팅을 하면 힘들어요. 이해하십니까? 인베스팅은 투자라는 의미잖아요. 내가 여기에 배팅해서 미래 향후 가치가 이만큼 목표가 될 때까지 들고 간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할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트레이딩 일정 폭 수익 나면 한 5% 10% 수익 나면 일부 팔고 내려오면 또 사고 일부 팔고 내려오면 또 사고 이걸 반복하는 분들께는 상당히 괜찮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따 제가 종목 섹터 이야기할 때 그 트레이딩 영역으로 꽤 괜찮았던 종목들을 몇 가지 소개하려고 그러고요. 인베스트 개념으로 투자해서 그냥 내비둬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종목을 소개하려고 해요. 한번 이따 보시죠. 자, 그러면 동시에 인버스라는 것은 주가가 빠졌을 때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한번 보실래요? 인버스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똑같이 수렴을 계산한다고 할 때 얘가 윗골이 이렇게 살짝 넘겨놔서 일단 올라타 있다가 오늘 음봉이에요. 오늘 장이 반등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건 명절 연휴가 끝나고 나서 1주일에서 2주일, 거래일수로 5에서 10거래일 정도 안에 얘가 계속 이 위에서 논다면 시장은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 수렴대 하나만 가지고도 시장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 종목 지금 하시는 분들,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항상 뭘 살펴야 될까요? 그러면 인버스와 레버리지 차트를 같이 비교 차트로 놓고 보시면 좋아요. 자, 여러분 증권사 HTS에 보시게 되면은 차트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비교 차트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분하면 여기다가 레버리지를 설정을 하시고 여기다가 인버스를 설정을 하세요. 그래서 뭐 5분봉 정도 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1봉이나 뭐 5분봉 정도 아니면 10분봉 정도를 놓고 바라보신다면 레버리지가 상승하고 있고 인버스가 빠지면 장 상승장이다. 인버스가 이렇게 올라가고 레버리지 빠진다 그러면 하락 구간이다라는 걸 살필 수가 있어요. 제가 팁 하나 드린 거예요. 명절 선물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종합주가지수만 바라보시는데 그거 봐봐야 모르잖아요. 그렇죠? 종합주가에서 보고 떨어졌구나. 아, 내 종목 팔아네. 올라갔구나. 내 종목 올라가네. 이거 말고 알 게 뭐 있어요. 별로 도움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 삼성전자 5분봉 보는 게 훨씬 낫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물 옵션 하시지 않는 주식하는 분들께는 반드시 레버리지와 인버스 차트를 최소한 1봉이라도 2개 놓고 비교해서 보시면서 지금 지수가 좀 더 올라갈 자리가 남아 있느냐, 좀 더 내려갈 자리가 있느냐를 좀 봐가면서 하시면 좋겠고 장중 매매할 때도 장이 많이 쏠린다라고 할 때는 레버리지와 인버스 5분봉 혹은 10분봉 정도 바라보시면서 비교해서 바라보신다면 시장을 지수를 보는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팁을 하나 드렸습니다. 이게 오늘 명절 첫 번째 팁이고 오늘 제가 명절 보너스 몇 개 드릴 거거든요. 잘 비교를 드려보세요. 일단 두 번째.
자, 코스닥 150 레버리지요. 제가 계속 드렸던 게 지수가 이번 상승에서는 대형주보다는 오히려 코스닥 종목들이 좀 많이 갈 거라고 말씀을 드릴 때 왜 그랬냐면 얘가 이렇게 빠지던 놈이 이 가격을 무너졌다가 회복할 때부터 제가 150 레버리지 보시면 좋겠다라고 계속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눌릴 때 얘가 다시 한번 이 가격대를 회복하면서 괜찮아진다라고 이야기했던 종목인데 얘가 쌍봉을 찍고 죽게 되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코스닥 시장 중소형주들이 이렇게 해서 죽기 시작하면 대형주가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돈이 여러분 시장에 있는 유동성이 넘친다고 하지만 양시장을 같이 끌어올리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이해하실까요? 경험적으로 보시면 그래서 작년에 왜 10월 말일 날부터 저점 찍고 11월 1일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월 11일까지 올해 그 2달 반 정도의 급등하는 랠리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누가 오르냐면 대형주가 올라요. 코스피 시장에 대형주 종목들이 코스피 200이 막 올라가요. 삼성전자 올라가고 막 LG 올라가고 뭐 그죠? 예, 막 뭐 이게 중중중중 다 올라가. 카카오 오르고 네이버 오르고 네이버 카카오가 그때 대장주로 등극한 거예요. 시총상위 10위 안으로 올라왔던 게 올해였으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막 올라가다가 얘가 좀 주춤거릴 때 이제 누가 움직이냐면은 코스닥 150이 움직여요. 근데 코스닥 150이 막 움직이다가 얘가 꺾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순환매로 대형주가 올라가요.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어느 순간 고점을 형성하고 양시장 다 빠져요. 이해하실까요? 이게 순환 사이클인데 그래서 제가 왜 시간이 항상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와 그 다음에 동시에 인버스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항상 같이 보고 동시에 150 코스닥 150 레버리지하고 코스닥 150 인버스를 항상 같이 보냐면 내가 좀 주식을 하는 입장이면은 어느 시장에 들어가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이 레버리지가 얘가 코덱스 레버리지 대형주가 더 셀 때는 당연히 대형주 가지고 놀아야 돼요. 이때 코스닥하고 앉았으면 바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보통 보면 주식하는 분들이 여러분 주식을 강의하는 분이든 주식을 매매하는 분이든 어떤 분이든 대부분 확률적으로 보면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대부분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수익률 게임에서 더 많은 수익률을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착각이에요. 중소형주는 터질 때 막 뭐 100%, 200% 어떨 때는 10버거 그래가지고 10배 이렇게 나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십 배씩 나는.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몇십 배의 수익이 나는 걸 여러분이 혹시 찾은다고 쳐도 그게 10배 나고 5배 날 때까지 들고 계실 수 있나요? 한 개도 안 팔고요? 저는 그런 걸 아직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걸 찾아서 저점에 잡았다 치더라도 얘를 5배 나고 10배 나고 20배 날 때까지 안 팔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쳐다보지 않는 사람밖에 없어요. 예전에 왜 그 유명하신 어느 회장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없어지지 않을 종목 중에 가장 좋은 종목, 우리 주변에 누구나 다 사고 있고 누구나 많이 사용하는 그런 종목을 한번 사라.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라. 그리고 나서 몇 년쯤 뒤에 일어나라. 그럼 당신은 부자가 돼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맞기는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성장할 종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성장할 종목이 뭐냐는 거죠. 주식은 타이밍이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처음 여러분 나왔던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넘어갈 무렵 그 중간쯤에 핸드폰이 생겼어요. 나이가 대충 예측이 되시나요? 40대 중반인데요.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한 고등학생 때쯤에는 저는 삐삐를 갖고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고3 딱 수능 끝날 무렵쯤에 삐삐하고 PCS 왜 그 짜장면 시키신 분 했던 그 광고 있지 않습니까? 걸리버. 그런 거를 엄청 유행했다고. 근데 이 018, 016 방송에 얘기해도 되나? 하여튼 PCS 번호가 한참 유행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PCS가 다 죽으면서 야 이제 대단한 게 발견했어 라고 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시티폰이에요. 시티폰. 시티폰 아십니까? 걔는 공중전화 박스에서 얼마의 거리, 뭐 100m였나요? 그 거리 안에서는 통화가 가능해. 근데 뭐가 신기했냐면, 유선을 안 해도 되는 거야. 무선이고 이게 마치 핸드폰 마냥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그 시티폰이 얼마 못 갔어요. 한 1년 남짓 가다가 망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핸드폰, 셀폰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는데 예전에 제가 응답하라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에 보면 성동일 씨가 주식을 대박을 투자하죠.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던 드라마입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 보면은 대박을 내가 투자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성동일 씨가 몰빵을 했어요. 전 재산을 몰빵했는데 결론은 여러분 드라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망했어요. 왜 망했을까요?
그분이 투자하신 게 나래이동통신 삐삐도 아니었고 SK텔레콤 핸드폰도 아니었고 그 곁가지에 잠깐 1년 남짓 수명을 짧게 했던 시티폰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그 극 중의 인물인 성동일 씨, 예, 그 극 중에 그 아버지 역할을 했던 그분이 과연 잘못 봤을까? 저는 잘 봤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삐삐 맨날 들고 다니다가 핸드폰 여보쇼 이게 되잖아. 신나잖아. 그죠? 야, 이거 대박이다. 이 시간에는 이게 당연히 대박이야. 근데 문제는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왜 얘는 뭐냐면 항상 어디를 가야 돼? 어디를 가야 됩니까? 전화박스 앞에 가야 돼. 전화박스에서 근처에 좀만 멀어지면 안 들리는 거지. 여기 가야 들려요. 여기 붙어 있어야만.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기술은 여러분 계속 영구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거기에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고 조금 올랐을 때 팔게 되는데 얘가 발전 가능성과 기술의 한계가 있는 것들은 여러분 항상 주식하실 때 제한을 두셔야 돼요. 이해하실까요? 제가 오늘 생방송에 왜 수다 떨듯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주식을 투자하실 때 과연 오래 갈 수 있는 종목이냐 오래 가지 못할 종목이냐를 선택하는 것은 앞으로도 얘가 한계 없이 계속 갈 수 있는 종목이냐를 좀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요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자, 딴 데로 샜습니다. 다 돌아올게요. 생방송이니까 세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지금 그래서 아직은 괜찮다라는 거고 인버스를 보시게 되면 직전 저점대를 살짝 깨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음 주에 바라보려고 하는 것은 인버스가 이걸 이탈해 버린다면 양대 시장이 같이 올라가는 불장이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만약에 코스닥 150 인버스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 일단 코스닥 종목들은 좀 정리하시고 대형주로 갈아탈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그래서 요 차트 잘 바라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 차트 어떻게 보냐면 방송에서 잘 안 보이잖아요. 지금 제 노란 톡방, 단톡방을 제가 운영하는데 꽤 많은 분이 계세요. 1,000몇백 명이 계시는데 이 톡방 안에다가 강의가 끝나면 제가 매주 이거 강의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보실 때 종목 코드 안 보이죠? 인버스 이거 여기 있거든요. 종목 코드도 제가 여러분 올려드리면 보실 수가 있게 되고 동시에 이 차트의 패턴들도 좀 더 길게 보실 수가 있어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그래서 그다음에 ETF 오늘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건설주 ETF는 지난 2월, 3월, 4월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그때 우리 총선 있었잖아요. 그죠? 선거 전에 한 5, 6개월 전부터 건설은 늘 올라요. 이해하실까요? 선거 전에. 그래서 제가 건설 얘기할 때 어디 이거 떨어질 때 얘기했어요. 떨어질 때, 그죠? 우리가 8월 달에 떨어질 때 건설 얘기하면서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오를까요? 당연히 건설이에요. 왜? 지금도 여러분 대선 후보들 보세요. 집을 짓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얘기 계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짓는 거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그죠? 입으로 짓지는 않잖아요. 그죠? 입으로 땅 파요? 입으로 콘크리트 올립니까? 입으로 아파트 올릴 수 있나요? 입으로 어떻게 사?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일단 한대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한다는 그 말들이 계속 말이 뭐가 되냐면 이쪽으로 돈을 쏠리게 되는 기대 효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증시예요. 이해하실까요,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지금 건설주가 주로 언제 오르냐면 여러분 사이클을 좀 알고 계세요. 얘는 증시들이 별로 지지부진하거나 조정받을 때 건설이 많이 올라요. 이해하실까요? 증시가 지지부진할 때 많이 오르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운송이고 건설이고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들이고요. 여행 관련주예요. 또한 화장품 관련주고요. 유통 소비 관련주예요. 또한 우리가 필수 소비자라고 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GS 리테일 그런 것들 그죠? 네, 그런 것들 좀 많이 올라요. 왜냐하면 주도주가 갈 데가 없으니까 나머지 틈새들이 얘들 쉬고 얘들 조정받을 때 보통 움직여요. 근데 이 테마는 여러분 내년 3월 달에 대선 있는 거 모르시는 분, 대통령 선거 지금 대통령 열심히 뽑는 거 모르시는 분 계세요? 외국 사람도 알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건설주가 눌릴 때마다 건설을 담아 놓고 계속해서 모든 후보들이 자 건설 집 뭐 산다 뭐 한다 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 돼요. 그냥 올라가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보통 언제쯤 빠지냐면 선거 한두 달 전에 빠져요. 그러면 내년 3월이니까 뭐 많이 가봐야 한 12월에서 1월, 2월 사이 안쪽. 2월은 끝물일 것 같고요. 그래서 12월에서 1월 사이 정도가 고점을 형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설은 좀 관심 안에 넣고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오르는 가격에 사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려오면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부터 계속 얘기했거든요. 여기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참고하셔라. 자, 그 다음에 차이나 전기차 저에게서 효자 종목이죠. 11,000원, 12,000원, 13,000원 계속 사가지고 올라왔던 종목들인데 조정 나올 때마다 얘는 좀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고요. 글쎄요, 얼마나 빠질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14,000, 15,000원 정도 내려오면 정말 고마울 것 같은데 올지는 모르겠어요.
예, 굉장히 얘는 중장기로 계속 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차이나 전기차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떨어질 때마다 모아놨다가 올라가면 팔아먹는 종목으로 주력 종목으로 계속 보실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인데요. 잘 보세요. 이번에 지수가 올라갈 때 세게 갈 거면 이 자동차 관련도 같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자동차 관련이 이 저점대를 여기를 스탑으로 걸고 얘가 내려올 때 저는 모아갈 생각이에요. 이만큼을. 그리고 이 직전 저점이 만약에 망가진다면 당분간 쳐다보지 않아야 되고 지수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내려올 때 요 밑에서 자동차를 살살 자동차 섹터 ETF입니다.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자동차가 우리나라에는 뭐 현대차, 뭐 기아차, 위아, 모비스, 만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내가 모비스 샀는데 위아만 올라. 만도 샀는데 위아가 올라. 이러면 승질 나잖아요. 그죠? 근데 자동차 섹터가 앞으로 좋아지겠지. 그리고 얘는 성장할 거야. 지금 좀 많이 저평가 받지만 갈 거야라고 믿는다면 사실은 주식 종목을 사는 것보다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주식 종목은 배당을 주죠. 모비스, 현대차, 기아 배당금을 줘요. 물론 적긴 하지만. 근데 얘는 배당은 없어요. 근데 이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한 7, 8개, 많은 건 10개까지 이렇게 모아놨어요. 걔들의 종가를 모두 더한 것이 이 섹터, 자동차 섹터 ETF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명절 팁을 하나 더 드리면은 ETF와 종목의 차이는 뭐냐면 거래세예요. 제가 그러니까 종목을 가지고 보통 단타 칠 때 한 1억 원 가지고 단타 친다 그러면 제가 보통 1억 가지고 종목을 단타 칠 때 1억 정도 가지고 움직이는데 한 종목당 그러면 1억 가지고 한 번 사고 팔면은 한 36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거래세 수수료 포함해서. 근데 그중에 수수료는 뭐 많아봐야 뭐 증권사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제 경우에는 한 4, 5만 원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좀 저렴하게 사용하니까 많이 사용을 하니까요. 근데 거래세가 한 30만 원 이상 나와요. 한 번 거래할 때. 그럼 여러분 1억일 때 그 정도면 내가 1억 갖고 사고 팔고 3번 하게 되면 하루에 90만 원, 100만 원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루 용돈 90만 원 쓰는 분 있으세요? 하루 100만 원씩 나 쓸 수 있어. 월 2천 나 쓸 수 있어. 부자분들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 되게 큰 돈이에요. 근데 거래하다 보니까 그 수수료와 세금이 나가는 게 예를 들어 샀다가 본전에 팔고 샀다가 본전에 팔고 샀다가 본전에 팔고 내가 하루 3번 하면 하루 90만 원을 나라에다 세금을 바치는 애국자가 되는 겁니다. 애국하시고 싶으십니까? 샀다가 팔았다 많이 하십시오. 그럼 수수료 많이 낼 수 있고 세금 많이 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수익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저는 오히려 만약에 단기 거래를 하시려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자동차 섹터 ETF 사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PR 하면 제 노란 톡방, 단톡방 안에는 저는 종목보다는 ETF 얘기를 주로 많이 해요. ETF가 섹터가 많이 내려오면은 반도체 섹터 ETF 삽시다. 자동차 삽시다. 뭐 또 2차 전지 삽시다. 차이나 전지 삽시다. 코덱스 레버리지 삽시다. 인버스 장 빠질 거니까 인버스 삽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게 거래세가 많이 줄어들어요. 여러분을 배려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또한 종목을 골랐는데 내가 고른 종목보다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면 같은 섹터에서 어떤 게 1등이고 2등인지 이렇게 찾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하다 보면은 잡았더니 1등이 아니라 2등 잡을 때도 있고 3등 잡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갈 줄 알았더니 얘가 먼저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한 섹터에서 종목을 고르기보다는 그 섹터별 ETF를 사는 전략을 하신다면 자금이 적은 분은 아주 안전하게 키워갈 수 있는 습관이 되는 것이고 자금이 크신 분은 매우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단 수익률 게임에서는 종목들 개별 종목들 막 치고 올라가는 것만큼은 못 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수익률을 많이 벌려고 하십니까? 그거는 고수의 소수의 영역이에요. 근데 대부분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아마 정말 고수인 분들 중에 보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이 몇 명 될까요? 소수예요. 참고용으로 보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보자이거나 한 중급 정도 되는 매매자란 말입니다. 근데 초보자는 뭐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중상급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설픈 중고수라고 하는 분들이 차이가 뭐냐면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손을 한번 내보세요. 자 저랑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몇 번 이기나 한번 해보실래요? 3판만 할게요. 자 저는 지금 이거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효민 씨랑 할게요. 자 효민 씨,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졌어요. 자 3판 한 번 더. 하나 둘 셋. 오케이 가위바위보. 자 제가 이겼어요. 자 가위바위보. 자 제가 이겼어요. 자 2대1로 이겼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해봐. 근데 이걸 5번 했는데 5번 중에 4번이 이겨야 돼. 이해하실까요? 자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내기 안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효민 씨하고 자 효민 씨 우리 지금부터 가위바위보 3판 해가지고 1,000만 원 빵.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도망갈 것 같아. 1,000만 원 빵.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러면 진짜 목숨 걸고 하거나 일단 해보고 지면 도망가야지. 그렇죠? 한 방에 1억 그러면은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요? 엎어야죠. 그죠? 예, 그렇죠. 우리 도망가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매매를 한다는 행위가 뭘 말하고 제가 이걸 왜 추석인데 여러분 진짜 재미삼아서 좀 웃으시라고 유머러스하게 설명을 하냐면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연속해서 이길 확률이 많이 없듯이 매매를 할 때 내가 연속해서 이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배팅 게임이에요. 내가 1억 원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이면 내가 한 종목당 한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그 범위 안에서만 똑같은 자금만 계속 배팅을 하면 승률이 내가 5번 중에 3번 이상만 이기면 이 사람은 수익이에요. 이해하실까요? 근데 비중이 다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느 종목은 A라는 종목에는 내가 500만 원밖에 안 했어. 그랬더니 조금 산 거는 막 10%, 20%, 30% 막 올라가. 근데 내가 야 이거는 내가 풀 배팅한다. 5천. 팍 질렀더니 마이너스 30%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론 여기 500만 원 지른 게 2, 30% 수익 났으니까 돈이 많이 벌려 있지만 나는 5천 지른 게 마이너스 10%만 돼도 이게 여기 500만 원 지른 거의 원금을 다 잃는 만큼의 손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내가 계속 잘할 확률이 없어요.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 어떤 고수가 와도 아무리 돈 잘 버는 사람들도 제 말씀에 반박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일한 자금을 가지고 동일하게 베팅하면 이겨요. 근데 동일한 자금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내가 잃을 때는 물타기 하면서 물량이 많아져서 이만큼 돈을 많이 베팅하게 되고 벌을 때는 샀는데 1차 진입했더니 막 날아가서 못 사는 경우들이 대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매를 할 때 실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정 자금을 꾸준하게 유지해야 돼요. 각 종목당 나 1,000만 원 살 거야. 그것만 유지해야 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가지고 올라가면 이걸로 수익 내고 이게 틀리면 얘만 손절 쳐야 승률이 높다면 내가 5번 하는 중에 최소한 3, 4번은 이길 확률이 있다면 돈을 꾸준하게 버는 게임이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개별 종목은 그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신이고 내가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어도 돌발 변수가 나오거나 그 회사에서 악재 나올 때 갑자기 미국장 떨어질 때 대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뭘 선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저는 대형주를 좋아하고 ETF 섹터를 좋아해요. 이유가 뭐냐면 다리 뻗고 잘 수 있어요. 왜냐하면 2차 전지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 섹터인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자동차 성장해요. 반도체 계속 필요해요. 미디어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걔가 어디가 싼 지점인지 어디가 저가 매수 지점인지만 기술적 분석과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가지고 내가 싸게 모을 수만 있다면 버티면 수익 나는 거거든요. 그게 주식이에요. 이해하실까요? 제가 명절이라서 오늘 좀 잔소리가 많았어요. 우스갯소리 좀 하려고 했는데 저만 웃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만히 들어보시면 좀 새겨 들으실 만한 뼈를 살짝 때릴 만한 이야기들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그렇고요. 2차 전지 좀 이제 우리가 좀 그동안 주도주여서 여기서 18,000원에 팔았던 건데 내려와서 한번 사서 단타 한번 쳤는데 또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2차 전지는 글쎄요. 조금 더 내려올 때 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톡방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2차 전지가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제가 사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케이? 제가 살 때 저 삽니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같이 들어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다음. 자, 종목 얘기 간단하게 하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현대미포조선은 제가 7만 원, 7만 1,000원에 사자 해서 8만 원에 단타 한번 쳤어요. 자, 그리고 다시 7만 원 내려왔거든요. 또 샀더니 얘가 7만 7,000원에서 7만 9,000원대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거 저거 어저께 청산시켰어요. 그랬더니 오늘 빠지네요. 자,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트레이딩이 필요한 종목이 있고 그렇지 않고 들고 가야 될 종목이 있다고. 왜냐하면 지금 트레이딩이 필요한 구간은 아직 바닥이 안 잡힌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내려온다면 다시 7만 원대부터 사기 시작할 거예요. 어디까지? 6만 원대 중반까지. 그러면 또 다시 올라가면서 7만 5천 원, 8만 원 또 가요. 그럼 또 팔아먹을 거고요. 왜냐하면 바닥 잡힐 때까지. 제가 생각하는 바닥 저점이 있기는 한데 방송에서 언급하진 않을게요. 얘는 톡방 안에 들어오세요. 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은 내년까지 계속해서 전 트레이딩을 할 종목이고 제 주력 종목이에요. 예, 올해 제가 2월달, 3월달부터 4만 5천 원에 잡기 시작했는데 9만 7천 원 같은 거 기억하십니까? 2달 반 만에 더블 났어요. 그리고 지금 7만 원대 잡아가지고 8만 원대 팔고 7만 원대 잡아서 근처에 한 만 원 뛰기 정도 왔다 갔다 지금 2번 해먹었어요. 또 내려오면 저점 확인하고 살 거고요. 언제 살 거냐고요? 예,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톡에서 말씀드릴게요. 다음. 자,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제가 오랜만에 들고 나왔는데 우리가 반도체를 깊이 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장이 올라간다면 차트가 되게 단단하게 올라가고 있는 게 삼성전자 반도체예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 여러분이 1등 종목 사고 싶으시면 이제부터 삼성전자 사시면 돼요. 오케이? 삼성전자 사셔서 이번 상승은 저는 한 8만 원에서 8만 3천 원대 요 언저리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 거라 요 쌍봉 정도 바라보고 8만 원, 8만 3천 원 여기 바라보고 슬슬 사서 올라가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반도체 모아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똑같은 반도체로 우리 하이닉스 보시면 잘 보세요. 삼성전자는 이렇게 우상향을 만들면서 방향성을 슬슬 만들어 가요. 하이닉스 보실래요? 얘는 어때요? 비슷하긴 한데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하는 게 눈에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 물론 시총 규모나 사이즈로 보면 삼성전자가 훨씬 더 큰 회사고 더 기술력이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수익률 게임으로 보면 올라갈 때 누가 더 수익률이 많이 나냐면 하이닉스가 훨씬 더 많이 나요. 자, 잘 보시면 얘는 바닥을 횡보하는데 잘 보세요. 저점을 미세하게 높이고 고점을 높이는 게 혹시 눈에 보이시나요? 그러다가 이 박스를 돌파되는 순간부터 얘는 슈팅할 거예요. 저는 얘를 10만 3,500원부터 사자라고 이야기했고 거래일수 5거래일에서 10거래일 얘기했습니다. 이제 5거래일 지났네요. 잘 모으고 계십니까? 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고 있습니다. 5에서 10거래일 많으면 다음 주 이제 명절 끝난 그 이후 주 정도에 아마 쟤는 반응이 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다음. 자, 더존 비즈온 얘는 뭐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저점을 낮추고 고점을 낮추는 하락세일 때 바닥에서 제가 모아보면 좋겠다. 여기 모아보면 좋겠다 했던 종목이에요. 기억나세요? 제가 종목 추천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제가 이거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여러분들 사야 됩니다. 몰빵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사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못해요.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매매자 스스로 선택하시는 건데 제가 관심 가져보세요. 공부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좋으니까 관심 가져보시고 타이밍 잘 잡아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오케이? 예. 전 종목 추천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럴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내가 공부해보고 이 종목 괜찮네, 이 타이밍이 좋겠네 라고 판단하면서 하셔야 여러분 실력이 늘어요. 그래야 종목 제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더존 비즈온 추세 계획도 좋죠. 그러니까 얘는 내려올 때만 이렇게 모아놓으면 자 보세요. 얘는 뭐죠? 이 저점 때 살짝 이탈했다가 올라가면서부터 시선한 거예요. 전 여기서 안 사요. 저점에 살 생각 없어요. 깼다가 올라올 때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타고 올라갈 때 직전 고점 자리 1차 목표가 직전 고점 갔다가 눌리고 지키고 올라갈 때 여기 사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 얘는 여러분 소위 말하는 슈퍼갭이 수백억씩 운영하시는 분들이 꼭 포트에 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힌트 드리면 될까요?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또 내려온다면 또 사면 돼요. 얘는 사이클 기간이 한 2달에서 4개월 사이클로 올랐다 내렸다 해요. 이번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까지 한 2달에서 3개월 정도 기다리다 보면 또 저점 나오겠죠? 그럼 또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요. 종목 하나 좋은 거 골라놓고 그 종목 계속 눌리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계속 울고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회사 좋으니까. 오케이? 아셨죠? 예, 종목 얘기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장자방 전문가님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명절 보너스 꿀팁까지 주셨고요. 저가 매수의 매력 있는 종목들 챙겨주셨는데 이러한 종목들 매주 주시는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꼭 잘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전문가님이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한 또 강의 자료들은요.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이 끝나고 바로 올려드리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거든요.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있습니다. 참여 코드 0099번, 0099번 입력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 15분 정도 남았네요. 그 안에 들어오셔야만 장자방 전문가님과 또 장중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이 하루 만에 1,400% 수익 내는 비법 챙겨가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좀 상승과 하락 사이를 횡보하던 시장입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장자방 전문가님의 주 무기인 선물 옵션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선물 옵션은 시장의 흐름을 추종하기 때문에 하나의 차트로만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 현물 시장에서 좀 어떤 종목 담을까 팔까 고민하시면서 이 차트 저 차트 열어보기보다는 선물 옵션은 하나의 차트로만 매매를 하기 때문에 더 쉬울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물 옵션 매매는 이 상한가가 없기 때문에 장자방 전문가님처럼 하루 만에 100%, 500%, 1,400%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나 하락세를 보였던 어제 시장에서 1,400% 냈던 이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또 선물 옵션이 뭔지 상승과 하락장에서 어떻게 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지 모두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어제도 그렇게 수익 냈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아니, 혼자만 수익 챙기지 마시고 오늘 시청자분들께 추석인데 또 탈탈 다 털어놓고 가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1000%다 뭐 아니면 몇백 %다라는 게 되게 허무맹랑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시세의 끝에서 끝이 1000%고 네. 시세의 끝에서 끝이 400%, 300%라는 얘기지 그 수익을 모두 다 가져간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을 사시더라도 바닥에 샀는데 만약에 10배 났는데 내가 10배를 하나도 안 팔고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한 50% 먹고 팔고 어떤 사람은 2배, 3배에 팔고 500%에 다 간 줄 알고 팔았더니 더 가기도 하고 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시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날 때 내가 예측한 만큼 가서 정말 끝까지 먹는 경우는 되게 운이 좋고 컨디션이 좋은 날들이고요. 근데 그만큼 시세가 났을 때 내가 먹을 수 있는 폭은 그중에 일정 폭일 거란 말이에요. 네.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저께 하락할 때 좀 웬만큼 빠졌다가 상승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잡아서 풋옵션 잡아서 2배 조금 넘어갈 때 아싸 그러고 팔았더니만 10배 났어요. 오, 그래서 저도 1000%요? 네, 1000%가 났는데 저도 이제 2배 조금 넘어갔거든요. 한 250% 정도, 150% 정도였던 것 같네요. 2배 조금 원금 대비 한 1.5배 정도의 이익이 났을 때 1,000만 원 투자했으면 1,500 정도 수익 났을 때 팔아먹고 아싸 그러고 좋아했더니 너무 많이 가서 속이 상했다가 마지막에 오후에 이제 바닥에서 반등할 때 콜옵션 잡아가지고 또 한 2배 반 정도 수익 내고 충분하게 이 정도면 만족한다라고 청산했는데 와. 그래서 이게 수익률이 막 1000%, 1400%니까 굉장히 과당되는 것 같이 보여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네. 제가 할 수 있는 폭은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만큼 오를 때 내가 먹을 수 있는 폭은 요만큼일 수도 있고 요만큼일 수도 있고 이만큼일 수도 있어요. 그건 내 컨디션과 내 영향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이만큼을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은 거의 사기꾼이에요. 거의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 폭 안에서 내가 컨디션에 따라서 컨디션 좋은 날은 이만큼 먹을 수 있고요. 나쁜 날은 요만큼밖에 못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그쪽 방향으로 시장이 가고 있다는 걸 이렇게 시세 난다는 걸 알고서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내가 이 구간 안에서 많이 벌었냐 적게 벌었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들을 좀 하나씩 좋습니다. 아니, 전문가님 사실 뭐 1000% 수익 냈다고는 하시지만 저희가 사실 그렇게 수익률을 1000% 뭐 몇백 % 이렇게 본 적이 없어요. 사실 현물 시장에서.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전문가님 한번 수익률 인증 한번 해주시죠? 저희 예, 노란톡방에서도 한 분이 인증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예, 저가 이제 보면 저희 그 단톡방 안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교육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의 수강생 분께서 네. 이렇게 수익을 내세요. 보시면 지금 화면에 혹시 나가고 있나요? 예, 네. 보시면 여기 시간대랑 같이 있어서 이게 아마 거짓이 아닌 걸 보실 수 있어요. 15일 날이죠. 어제입니다. 어제 날짜에
어제 날짜에 오후 1시 23분에 시계까지 그대로 캡처가 돼 있어요. 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종목을 이제 이분은 여러 개를 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맨 꼭지에 샀는데 걔를 수익률을 토하고 싶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보시면 얘는 3만 원이에요. 그리고 1.16이면은 얘는 이제 11만 6천 원. 그러면 얘는 수익률 게임을 보시게 되면은 28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떻게 보통 저기 하냐면 자 여기서 진입하세요. 그러면 최초의 진입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여기 깨지면은 조금 더 빠지니까 추가 진입해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그 다음 거가 이제 185%가 수익률이 되고 마지막에 자 없는 사람은 여기서도 한번 사면 더 좋지 않을까요? 들어갔던 제일 마지막에 들어갔던 것이 73% 수익률 이렇게 수익률 게임이 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첫 번째 지금 위에 보이는 여기 수익률 인증샷 중에서 평가 수익률 내에서 지금 상세하게 설명을 주신 거죠? 그렇죠. 아, 잘 안 어. 보이시는구나. 좀 네. 진하게 할 걸 그랬네요. 여기 네. 이렇게 네, 밑에 있는 좋습니다. 거, 그다음에 그 밑에 거, 그 밑에 거. 그래서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지금 맨 밑에 있는 거는 284%라고 써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거가 185%고요. 그다음 게 73%예요. 그래서 진입을 3번 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빠질지는 모르잖아요. 1000% 날지를 몰라서 팔아 먹었다니까요. 2배 좀 넘어서 팔았는데. 이게 지금 15일 수익률 인증샷이거든요. 네, 네, 당일 날 거예요. 와, 15일 하루 만에 지금 190% 넘는 수익률을 그렇죠. 났다. 예. 그 여기 보시면 네. 왜냐하면 15일 날 오후 1시 23분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이잖아요. 네. 그죠? 예. 시간이 여기 체크 왜냐하면 이거를 포토샵 하는 분들도 있고 이걸 가지고 장난치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아예 시간까지 날짜까지 다 인증을 그대로 실시간 잡고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좋습니다. 보시면 네. 그러면 여기가 근데 이분이 지금 배팅한 금액은 여러분 얼마 했냐면 720만 원이에요. 매수 금액이 721만 5천 원을 샀는데 그게 수익률이 전체가 190%가 나서 1374만 원 수익이 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해요. 이따가 제 차트 보여드릴 텐데 쭉 빠졌다가 반등을 합니다. 그 반등을 할 때 저점을 잡아서 콜옵션이라는 걸 사게 되는데 지수가 빠질 때 수익 나는 게 풋옵션이라는 것이고요.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수익 나는 게 콜옵션이라는 것인데 옵션에 대해서 네. 지금 옵션 설명해 개념은 조금 주시죠?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얘가 0.24 24,000원에 사가지고 0.64 64,000원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66% 수익률을 가져요. 근데 왜 물량을 작게 하냐면 어떤 분이 이걸 물으시더라고. 120만 원 사가지고 199만 원 벌어서 166%할 거면 그럼 1,200만 원 사고 1억 2천 사면 더 많이 벌 텐데 왜 조금 삽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반문해 볼게요. 여러분 정말 돈 많이 배팅하면은 저만큼 수익 날 때까지 안 팔고 견딜 자신이 있으세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옵션을 하시는 분들께는 저는 항상 소액으로 하셔라. 그래서 한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많아봐야 1, 2천만 원 안쪽에서 내가 운영한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난 300만 원, 500만 원 정도는 부담 없어 하는 분이 있고 1,000, 2천은 부담 없어 하는 분이 있고 1, 2억은 부담 없어 하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 퍼센테이지를 한 1, 2%, 2, 3% 혹은 내가 운영하는 자금에서 5%, 10% 미만에서만 운영하셔서 옵션은 작은 돈 가지고 큰 돈 만드는 게임이지 큰 돈 가지고 큰 돈 벌려면 큰 돈이 작은 돈 되고 망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셔야 되고 그래서 수익률 게임이 굉장히 배수가 높을수록 우리는 금액을 적게 베팅하는 거예요. 그게 안정적인 것이고 보통 사람들이 선물 옵션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맞아요. 뭐냐면 많은 돈을 베팅해요. 네. 많은 돈을 베팅해서 더 많은 돈을 만들려고 하는데 세상에 그런 공돈은 거의 없어요. 내가 맞아요. 심장이 떨려서 견디지도 못해요. 많은 돈을 베팅해서 엄청나게 출렁이는 걸 견딜 자신도 없고 그래서 저는 작은 돈 가지고 수익률 게임을 하는 게 옵션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금을 많이 운영할 거면 선물 운영이 훨씬 나아요. 좋습니다. 사실 선물 옵션이라고 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전문가님께서 단계적으로 배우고 좀 차근차근하게 시작하면 안전하게 충분한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고 또 말씀 주신 만큼 이렇게 좀 안전하게 수익을 챙기는 본인만의 비법이 이런 투자 철학이 부담 없는 자금 정도로 투자를 해서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벌자라는 또 투자 철학이시군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많은 자금을 가지고 가면 결국은 정말 돈 많은 재벌한인 이상은 우리가 버틸 자신이 없어요. 네. 재벌은 이 TV 안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개념을 좀 여러분 설명드려 볼 테니까 좋습니다. 오늘 설명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시간이 저에게 한 4분 30초 정도 남아 있거든요. 정확하네요. 빠르게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자, 선물은요.
내가 출발하는 가격을 저는 기준 중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기준가에서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상방으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선물의 매수라고 얘기합니다. 선물 매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매수해서 이게 올라가면 올라가는 폭만큼의 이익을 내요. 얘는 주식하고 동일해요. 근데 주가가 빠지게 되면 선물을 매도합니다. 하방으로. 그러면 이 떨어지는 폭만큼의 이득을 낼 수 있는 게 선물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선물은 하시게 되면 왜 주식도 올라가는 파동하고 아까 현대미포조선 올라갔다가 빠지는 거 보셨잖아요. 네.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올라가는 쪽을 수익 낼 수 있고 떨어질 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서 그냥 내려올 때 저가 매수한다고 모으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주식은. 네, 근데 맞아요. 이 선물은 양방향이 가능해서 얘는 되게 좋다라는 거고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서 여러분께 오늘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네. 그래서 지수가 빠질 때 여러분 개념을 제가 풋옵션이라는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수가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갈 때 사는 건 선물은 매수예요. 그리고 옵션에서는 콜옵션을 매수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전문가님께서는 그러면 시장이 올라갈 때는 지금 선물에서는 상승에 그렇죠. 매수에 진입을 하고 네. 그리고 옵션에서는 콜옵션에 콜옵션을 들어간다. 사는 거죠. 예, 라고 콜옵션을 말씀이시죠? 매수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네. 지수가 빠질 때는 선물은 아까 뭐라 그랬죠? 기준점 밑으로 내려가면 선물을 매도한다 그랬어요. 네. 그렇죠? 선물을 매도 진입을 하게 되고 동시에 풋옵션을 사요. 그러면 지수가 빠지는 만큼 풋옵션이 막 시세가 나서 수익을 내요. 여러분 혹시 영화 빅쇼트라고 보셨어요? 예, 그 영화를 보시게 되면 주가가 지난번에 리먼 사태 혹은 IMF 사태, 국가부도 사태라는 여러분 그런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네. 부도의 날 같은 거 유아인 네. 씨가 했던 거 거기 보면은 그때 풋옵션을 매수한다는 얘기를 유아인 씨가 해요. 달러를 사고 금을 사고 풋옵션을 발행해서 매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대사가 있어요. 한번 궁금하시면 명절 연휴 동안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그럼 용어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사게 되면 시세가 주가가 빠지는 만큼 기하급수의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제가 10배가 났던 것은 어제 그 풋옵션이었는데 그러면 사례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네. 자, 이게 16일 날 네, 16일의 차트인 거죠. 16일 선물 날 옵션 차트. 목요일 날의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일봉이 네.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목요일 날에. 근데 이 일봉을 보시면 그러면 이제 얘가 실제 분봉은 어떤가 한번 살필게요. 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아침에 살짝 반등하는 척 했다가 무너져요. 그래서 이날 어떻게 했냐면 414자리 무너지는 게 확인하면서 전 이 봉에 선물 매도를 들어가요. 그리고 시장이 하락할 거를 예상하고 그렇죠. 선물 매도를 들어가고 풋옵션에 또 베팅을 그렇죠. 하셨다라는 시장이 말씀이시죠? 살짝 올라서 전날보다 이만큼 올라서 출발했거든요. 네. 살짝 오르는 척하다가 빠지면서 아 속임수 상승이다 윗골이 달리는구나 생각하고 그대로 선물 매도와 풋옵션을 진입했는데 제가 봤던 하락 목표는 얼마였냐면은 412.50 여기는 무조건 간다였고 많이 가봐야 10일 정도 간다였어요. 네. 제가 2배 반에 털렸다는 얘기가 여기서 다 털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만큼 떨어지는 거는 가는 걸 보면서 진입하기가 만만치 않아서 그냥 하지 않고 지켜봤고요. 굉장히 안전하게 하시네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돈 내려가는 거 아니까 따라가면 추격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반등할 때 손해날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나갈까 봐 진입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다가 바닥 잡힌 거 확인하고 409에 매수해서 410에 팔아먹고 409에 잡아서 411에 다 팔아먹었는데 자 보세요. 여기 반등. 아까 제가 선물이 반등하면은 뭘 산다 그랬죠? 옵션은 콜옵션 산다 그랬어요. 선물이 빠지면 뭘 산다 그랬죠? 풋옵션 산다 그랬어요. 네. 자, 그럼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그거 보여드리려고 선물 옵션 차트를 갖고 왔는데, 자, 그러면 자 이게 콜옵션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지수가 빠지면 콜옵션은 같이 죽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시장을 보는 거냐면 제가 보는 기준 가격이 3.91. 요게 콜옵션의 지지가예요.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얘를 지켜야만 시장이 올라가는데 이 가격이 깨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락을 본 거예요. 어디까지? 1.9 여기까지 봤던 거예요. 오케이. 전문가님 옵션은 이게 매수 매도라는 개념이 저희 현물 시장이랑 같은 거죠? 동일해요. 네. 예, 동일해요. 그래서 이때 어차피 장이 여기를 죽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락하는 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끝까지 들었다가 마지막에 0.3, 3만 원에 사가지고 12만 원에 4배를 400%를 먹었던 게 이걸로 수익을 냈던 거고요. 여기 아래 지금 보이시는 여기 상승을 지금 4배를 수익을 그렇죠. 냈다라는 예,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하락을 짧게 털었기 때문에 반등해서 400% 수익 나는 걸 취할 수 있었던 와, 거고 근데 하루 만에. 하락은 이게 풋옵션 차트인데요.
보시면 0.38이 저가인데 얘가 3.88까지 가요. 38만 8천 원까지 3만 8천 원짜리가 네. 이게 10배가 낫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사가지고 여기 팔아먹고 손가락 빨았어요. 보고만 계셨군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흔들려서 잘못하면 손해보겠다 싶어서 그래서 굉장히 또 안전하게 매매를 네. 하시니까. 그래서 여기서 네. 추격 한 번 해서 이만큼 수익을 냈는데 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옵션과 선물은 여러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톡방에서 좀 더 설명드리고요. 다음 주 강의 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경제 공부할 수 있는 영화까지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1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여러분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0099번 누르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풍성하고 건강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